중국 해군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해군력은 우리 항모의 장난감일 뿐이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꺾이는 데는 딱 사흘이 걸렸습니다. 한국 앞마당을 누비던 중국 항모 전단이 돌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도 수십 년은 걸릴 거라던 비밀병기를 한국은 이미 36년 전부터 준비해 실전 배치까지 끝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항모의 심장을 단 한 방에 꿰뚫어버릴 한국 기술력의 진짜 정체,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소금이 거대한 함정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기름 냄새와 매캐한 화약향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사방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2년간 나토에서 해군, 무기 체계와 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의 미사일이란 미사일은 전부 제 손바닥 안을 거쳤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통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한국의 어느 해군 기지에서 마주한 그 광경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잠수함 진수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미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무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청상호 어뢰부터 해성 유도탄, 그리고 한국의 자랑인 현무 시리즈까지. 대부분은 친절하게 그 이름과 성능이 적혀 있었죠. 저 역시 익숙한 이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방산 기술은 대단하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구석, 아무런 명칭도 설명도 없는 기묘한 형태의 미사일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대한 미사일과도 달랐습니다. 공기 흡입구의 위치부터 날개의 각도까지 기존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괴하면서도 매끄러운 곡선을 띠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량형 무기가 아니다. 전 세계 해전의 판도를 단번에 뒤엎어버릴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미사일의 표면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특수 도료로 덮여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차가운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무기를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한국 측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무기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건 실수로 나온 겁니다. 오늘 리스트에 없으니 잊어버리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수로 공개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에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될 기밀 중의 기밀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국군 관계자의 당황한 기색과 서둘러 천막으로 그 무기를 가리려는 움직임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한국이 숨겨둔 진짜 발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야 여러 경로를 통해 겨우 알아낸 그 이름은 바로 해성5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무기의 개발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무려 1990년 한국이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무시받던 그 시절부터 한국은 이 괴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로 정보를 흘리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독자적으로 부품을 깎아 만들며 심지어 혈맹인 미국조차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실전 배치까지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군사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보안 유지였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에만 목을 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여부만 감시하며 자신들의 항모 전단이 무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거대 항모 한 척이 뜨면 한국 같은 나라는 숨도 못 쉴 것이라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핵잠수함을 외치며 미끼를 던져놓고 뒤에서는 핵잠수함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막아낼 수 없는 암살자를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항공모함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이 치명적인 송곳 하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한국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해성5가 공개되자마자 가장 먼저 발칵 뒤집힌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거대 항공모함 산둥함과 야오닝함이 서해를 안방처럼 드나들며 무력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죠. 그들은 한국 해군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배 몇 척 없는 나라가 감히 우리의 위용에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요. 레이더를 가득 메운 자신들의 함대 숫자를 보며 한국이 겁먹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해성5의 실체가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 중국 해군 지휘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더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이고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수면 위를 스치듯 비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수직으로 솟구쳐 배의 가장 취약한 갑판 부분을 타격하는 악마 같은 기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이 변칙적인 궤적을 예측하거나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쏘면 반드시 맞고 맞으면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중국 함대는 그 즉시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기술을 돌렸습니다. 한국 앞바다에 한 발자국만 더 들여놓았다가는 자신들의 자랑인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이 단 한 방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하던 함대가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분석관조차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전쟁을 30년 전부터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엄청난 비밀을 유지하며 무기를 깎아낼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화려한 항모와 숫자를 자랑할 때 왜 한국은 이토록 잔인한 암살 무기에 집착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미사일 한 발에 숨겨진 전 세계 군사 지형을 단번에 바꿀 진짜 파괴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무력, 그 깊숙한 내막과 숨겨진 눈물의 역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중국 해군이 왜 그토록 이 미사일에 벌벌 떨며 도망쳤는지, 그리고 한국이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은 또 다른 비밀 데이터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집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 흐르는 무수히 많은 숫자와 복잡한 궤적 그래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넘게 신봉해왔던 현대, 해전의 모든 교과서가 한순간에 낡은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죠. 정보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완성된 해성 5의 진짜 성능 데이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해상 안보 지도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초음속 미사일을 분석해왔지만 이토록 기괴하면서도 완벽하게 설계된 살인 병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깊은 절망과 경악에 빠뜨린 것은 이 미사일이 구현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와 적어도 비행의 조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다 위를 낮게 나는 미사일들은 공기 저항과 거친 파도의 간섭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고도에서 음속을 넘어서는 순간 미사일 표면은 엄청난 열과 압력에 노출되어 분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성5는 그 모든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이 괴물은 음속의 수배가 넘는 초고속으로 질주하면서도 해수면에서 불과 몇 미터 높이를 유지하는 극한의 시스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둥급니다. 그래서 적함의 레이더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5는 그 탐지 가능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미 목표물의 턱 밑까지 도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적 함대 지휘관이 레이더 경보음을 듣고 당황하며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보았을 때는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초도 남지 않은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시간은커녕 유언을 남길 시간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속도인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미사일이 보여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변칙적인 회피 기동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극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천 번 돌려보며 분석한 결과 해성5는 목표를 향해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를 타는 능숙한 서퍼처럼 혹은 포식자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는 날렵한 사냥감처럼 좌우로 급격하게 휘어지며 레이더 조준을 비웃었습니다. 적의 방어 체계가 필사적으로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다가오면 해성5는 내장된 슈퍼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 궤적을 계산하고 가장 안전한 틈새를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며 적의 심장을 도려내려는 암살자의 의지를 가진 무기였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거대 항공모함들을 앞세워 서해를 그들의 전용 호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수만 톤급의 거대한 강철 성체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주변국들을 숨죽이게 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한국 해군은 그 화려한 위용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던지며 전 세계의 시선을 돌려놓고 뒤에서는 단 한 발로 수조 원짜리 항모의 심장을 꿰뚫어 버릴 이 치명적인 송곳을 30년 넘게 갈고 닦았던 겁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구식 함정 숫자를 세며 승리를 낙관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 전직 한국 정보 관계자는 은밀한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이 우리 핵잠수함 이야기에 열광할 때 우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핵잠수함은 훌륭한 전략적 방패지만 해성5는 당장 내일이라도 적의 자부심을 받아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니까요. 우리는 적들이 가장 안심하고 오만해진 순간 그들의 심장을 겨누기 위해 침묵해왔습니다. 이 말처럼 중국 함대가 한국 영해 부근에서 도발적인 무력 시위를 강행하던 어느 날 한국군은 의도적으로 해성5의 특이한 레이더 신호를 아주 잠깐 노출했습니다. 그 직후 중국 함대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비공개 감청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최첨단 이지스급 구축함들은 자신들의 레이더에 잡힌 물체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로 다가오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엉뚱한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 유령 같은 신호 앞에 중국 함대의 모든 방어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지휘부의 다급한 후퇴 명령이 떨어졌고 기세등등하던 중국의 항모 전단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의 영해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인 거대 항모가 단 한순간에 수천 명의 수중 공동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들의 오만함을 단번에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분석관들조차 이 믿기 힘든 데이터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는 미국조차 이런 수준의 초음속 적어도 미사일을 완벽하게 실전 배치하려면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전시용 무기나 거대한 함선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지독한 집념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설계와 국산화된 부품만으로 강대국들이 수조 원을 쓰고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전략적 지혜와 기술적 자부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예전처럼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일본은 자국 함대의 요격 능력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며 집단적인 패닉에 빠졌고, 러시아 역시 한국이 숨겨둔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 요원들을 급파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거대한 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은 해성5라는 단 한 종류의 무기로 숫자와 크기가 지배하던 해전의 역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정밀함과 속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치명성이 승패를 가르는 새로운 시대를 한국이 강제로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해성5는 한국이 준비한 최종 병기가 아니라는 단서들이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미사일이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드러난 이후 저는 한국의 극비 연구소 깊숙한 곳에서 프로젝트 제로라고 불리는 또 다른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해성5의 파괴력을 어린아이 장난처럼 만들고 적의 레이더망 자체를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며 대륙 너머의 적 심장부까지 단 몇 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아직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궁극의 무기가 존재한다는 소문입니다. 한국은 왜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 체계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그 집념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깊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새겨진 어떤 상처가 이토록 무서운 발톱을 숨기게 만든 것일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 던진 이 조용한 경고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이토록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눈물겨운 비화와 함께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을 한국의 차세대, 비밀 무기에 대한 더 깊은 폭로가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반전의 서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해성5라는 괴물의 탄생 뒤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던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근처의 한 오래된 식당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신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전직 연구원이었습니다. 주름진 그의 손은 수만 번의 도면, 설계와 부품 가공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손이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이 무기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군사적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지독하게 미사일에 매달렸는가? 그의 첫 마디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돈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철저히 감시했죠. 일본은 한국의 해군력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함대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은 언제나 발톱을 숨긴 채 숨죽여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규약을 준수하는 척하면서도 연구원들은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새우며 단 한 발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침묵의 비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성5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한국의 지독한 보안 시스템과 독자 노선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단 하나의 외국산 부품도 쓰지 않겠다는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 부품을 쓰는 순간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들은 영하 30도의 냉동고와 영상 1000도의 고온 실험실을 오가며 직접 소재를 굽고 깎았습니다. 수천 번의 폭발 사고와 실패가 이어졌지만 연구원들은 침낭을 연구소 바닥에 깔고 생활하며 기어이 그 불가능한 수치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상하고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화려한 이슈를 뿌릴 때 주변국의 정보기관들은 그 덩치 큰 무기들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중국의 첩보 위성과 일본의 잠수함들이 한국의 대형 함정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동안 해성5는 작은 트럭 뒷칸에 실려 혹은 이름 없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방패가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감시할 때 한국은 이미 그들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을 완성해 두었던 겁니다.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해성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러웠던 우리 역사의 응어리이자 다시는 남의 나라 군화발에 짓밟히지 않겠다는 한국인의 처절한 다짐입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은 한국의 전통적인 바둑 전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적의 강한 부분은 피하고 가장 취약한 급소를 노려 단 한 번의 수로 판 전체를 뒤집는 방식이죠. 적 함대가 수십 겹의 방어망을 치고 있어도
해성5는 그 사이를 마치 물 흐르듯 통과해 가장 치명적인 탄약고나 지휘실을 정밀 타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사일이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이제 항공모함은 더 이상 무적의 상징이 아닙니다. 해성5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침몰시킬 수 있는 항공모함은 수조 원의 가치와 수천 명의 숙련된 병력을 담고 있습니다. 가성비의 끝판왕이자 강대국들의 자부심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비대칭 전력의 정점이죠. 중국이 서해에서 철수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해성5의 명중률이 99%에 달한다는 기밀 데이터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쏘면 무조건 맞고 맞으면 가라앉는다는 공포. 그것이 중국 해군을 마비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적도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멈춰 있을 수 없다고요. 방어 기술이 진화하면 무기도 진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최강 무기가 내일은 평범한 고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해성5가 실수로 공개되었을 때 그들이 마지못해 인정하며 담담한 척했던 이유는 이미 그보다 수세대는 앞서 나간 더 강력한 무기가 창고에 수천 발씩 쌓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노신사는 마지막 술잔을 비우며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해성5가 우리 기술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습니다. 그는 한국군 창고 깊숙한 곳에 해성5조차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 차세대 괴물이 이미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적의 모든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며 도시 하나를 침묵에 빠뜨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무기라는 소문입니다. 한국은 왜 이토록 잔인할 만큼 완벽한 무력을 조용히 비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역사적 숙명이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들이 지난 36년간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가난과 억압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거대한 금속 괴물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진심, 어린 가족애와 국가를 향한 헌신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에 도전하는 신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해성5의 공개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 앞에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노신사가 전해준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감추고 있는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가슴 속에는 전 세계를 감동시킬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전 세계 정보기관이 경악한 한국의 차세대 비밀 병기, 현무6의 정체와 한국의 DNA에 새겨진 끈질긴 생존 본능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그 가슴 벅찬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해성5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노신사의 떨리는 손등을 보며 저는 문득 이 미사일의 매끄러운 몸체 안에 흐르는 것이 차가운 연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뜨거운 피와 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무기를 보았지만 이토록 처절한 서사를 가진 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적을 죽이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침략자들의 강철, 괴물에 맞서야 했던 할아버지들의 통곡을 멈추게 하는 일이었고 다시는 내 아이들이 남의 나라 군화발 소리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눈물겨운 맹세였습니다. 36년 전 한국이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나라가 무슨 초음속 미사일이냐며 코웃음을 쳤죠.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던 선진국들은 핵심 부품의 설계도는커녕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수출 통제 품목이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방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조차 한국이 스스로 창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도끼를 깨웠습니다. 안 빌려주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못 만들게 하면 숨어서라도 만든다는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집념이 한국의 지하 연구실을 30년 넘게 불밝히게 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의 삶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연속이었습니다. 노신사의 회고에 따르면 그들은 연구소 안에서 사계절을 잊고 살았습니다. 영하 40도의 가혹한 환경에서 미사일 표면의 내구성을 시험하다가 손가락이 장비에 얼어붙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서도 엔진의 열기를 견디며 데이터 하나를 더 뽑아내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연소 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폭발 사고로 평생을 함께해온 동료를 잃는 비극 앞에서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간 동료의 사진을 실험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우리가 기어이 완성해서 저 하늘에 있는 이 친구에게 보여주자며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성5의 그 매끄러운 곡선은 수만 번의 실패를 깎아내고 다듬은 연구원들의 지독한 인내심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경악할 만한 기만수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주변국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겉으로는 화려한 전시용 함정과 항공모함 도입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대형 구축함 건조 계획에 모든 첩보, 자산을 쏟아붓고 있을 때 해성5의 핵심 부품들은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 공장들로 흩어져 조용히 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트럭들이 밤늦은 시간 연구소를 오가며 이 죽음의 사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방패가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감시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들의 갑옷을 단번에 종이장처럼 찢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창을 적진 깊숙한 곳까지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독한 생존 DNA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역사적 토양에 깊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노교수는 한국을 두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자 구조가 더 촘촘해지며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사드 사태 등으로 경제 보복을 가해 압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시장을 전 세계로 넓혀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공급을 끊으며 목을 죄어올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연구소에 침낭을 깔고 생활하며 불과 1년 만에 그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독자적으로 국산화해버리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무너질 핑계가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해야 할 절대적인 명분이었습니다. 해성5가 실수로 공개되었을 때 주변 강대국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는 미사일을 가공할 사거리나 파괴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무려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거대한 국가적 기밀을 완벽하게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과 수많은 군 관계자, 협력업체 직원들이 참여한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 한 번의 정보 유출도 없이 실전 배치까지 끝내고 나서야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무기를 단순히 국방의 수단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으로 여기고 한마음으로 지켜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지독한 단결력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분석실의 보안 구역 안에서 한국의 최신 국방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성5를 뛰어넘는 또 다른 충격적인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공간에서 적의 심장부를 수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전 세계 바다 밑을 소리 없이 누빌 핵 추진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 원자로 설계까지 이미 맞춰두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비웃을 때
그들은 묵묵히 길을 만들었고, 남들이 감시의 눈을 부라릴 때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적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중국 함대가 서해에서 비명을 지르며 사라진 뒤 중국 정보국의 극비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거는 자살행위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많은 날카로운 발톱을 창고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화려한 케이팝과 감동적인 드라마의 나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아름답고 세련된 문화의 이면에는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무력을 비축한 침묵의 거인이 서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 눈물겨운 사투는 결국 전 세계의 안보 질서를 뿌리부터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쓰며 덩치 키우기와 보여주기식 무기에 급급할 때 한국은 기술의 정밀함과 민족의 한을 담아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평화의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해성5는 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평화 유지 장치였습니다. 그 진심이 미사일의 궤적에 실려 날아가 적의 오만함을 꺾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보 분석관으로서 입수한 가장 최신의 첩보에 따르면 해성5의 공개는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비밀은 미사일의 성능도 잠수함의 자망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군사 지도를 단번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인류의 전쟁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최종적인 무언가가 한국의 최북단 비밀 지하 기지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 위성조차 포착하지 못한 한국의 궁극적 비대칭, 무기, 현무6의 정체와 함께 이 무기가 세상을 향해 던질 마지막 경고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전 세계를 어떻게 주도하고 평화를 강제하게 될지 그 전율 돋는 미래를 함께 목격하시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 안개 사이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써 내려온 이 거대한 반전 서사시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나토의 보안 구역 안에서 전 세계의 살인 병기들을 분석하며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끝이 떨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해성5의 최종 분석 보고서. 그 두꺼운 종이 뭉치는 단순히 한 종류의 미사일 성능을 기록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넘게 무시와 견제를 견뎌온 한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장엄한 승전보이자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처절한 평화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해군의 전략 교과서는 통째로 다시 쓰여야만 합니다. 과거의 해전이 누가 더 거대한 항공모함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함대를 거느렸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숫자 노름이었다면 한국은 해성5라는 단 한 발의 비수로 그 오만한 규칙을 단숨에 파괴해버렸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 항모 전단이 한국의 이름 모를 잠수함에서 솟아오른 미사일 한 발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광경을 보며 전 세계 군사 지도자들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정밀함과 민족의 의지가 결합했을 때 물질적인 풍요와 숫자의 우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강대국들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저 자신들의 무기를 사가던 하청, 기지 정도로 생각하던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장성들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영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방산 생산 속도를 보며 경악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쓰고도 도달하지 못한 극초음 속 적어도 비행의 정점을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도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세계 안보의 중심축이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의 연구원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해성5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프로젝트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한국군 창고 깊숙한 곳에는 해성5조차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 차세대 괴물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앞두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그 무기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을 넘어 적의 모든 전자 장비를 한순간에 마비시키고 도시 전체를 침묵의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에서 적의 심장부로 수직 낙하하는 신의 지팡이라 불리는 무기까지 한국은 이미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전쟁터에 홀로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무력을 조용히 비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일까요? 35년간 한국인의 DNA를 연구해온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는 그 답을 한국인의 가슴 속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무기는 타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70년 전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침략자들의 철갑에 맞서야 했던 그 한서린 기억이 오늘날 가장 날카로운 창을 깎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내 아이들이 남의 나라 군화발 소리에 떨며 잠들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인생을 바쳐 이 거대한 금속 괴물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소 복도에서 마주친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그들의 눈에는 사리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는 해외 기업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연구실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부품을 깎는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비밀 병기였습니다. 해성5의 매끄러운 곡선은 그들이 흘린 수만 리터의 땀방울이 빚어낸 결정체이며 그 미사일이 가르는 공기는 그들이 내뱉은 뜨거운 숨결이 모여 만들어낸 태풍입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거대한 포식자들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해성5라는 침묵의 암살자를 통해 전 세계 바다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오만하게 남의 나라 앞마당을 유린하던 함대들은 이제 한국의 그림자만 봐도 기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의 방식입니다. 굴욕적인 사과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진정한 평화 말입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잔인하게 승리했고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말함으로써 전 세계의 존경을 쟁취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한 나라의 국방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짓밟힐수록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민족, 대한민국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전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장엄한 부활의 기록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낸 모든 한국인에게 저는 깊은 경외심을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공포가 아닌 희망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목격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성5의 공개는 사실 전 세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작전에 불과했다는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감추고 있는 것은 미사일도 잠수함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사 지도를 단번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인류의 전쟁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궁극의 비대칭 무기, 현무6의 진짜 정체가 서해안의 어느 비밀 지하 기지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저력에 경악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뜨거운 댓글로 한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저는 곧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한국의 비밀 병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